자, 오늘은 우리가 힘내라 네팔이라는 좀 이제 많이 배우는 시는 아니죠. 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1990년대 이후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죠.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 되게 많아지기도 했고, 이제 그런 것들이 문학 작품에서도 이제 좀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1호 교육과정에 개정된 문학 교과서에도 이런 다문화에 대한 시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.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. 이 작품 이제 시인데요. 시는 시인데 어떤 한국어 교육의 상황에서 네팔인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보이는 화자가 등장을 해요. 근데 그 화자의 눈에 비친 그 한국어 강의실에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 자체를 주목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국적, 그래서 어떤 이런 국제적인 역학관계, 한마디로 힘이라는 거예요. 국력이라고 하죠. 그 역학관계에 대해서 성찰을 하면서 그러는 한편 이 사람은 힘내라 네팔이잖아요. 그죠? 제목이 네팔인 부부에 대한 어떤 애정과 관심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작품이에요. 그래서 화자는 이제 시에 뭐 적극적으로 드러나진 않고요. 화자가 이런 대상들, 시적 대상들을 에 대해서 관찰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한번 바로 내용을 한번 볼게요.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한국어 시간이라고 해서 지금 이 화자가 한국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강의실을 지금 봤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앉아있는 것만 봐도 세계 지도를 알겠다. 미국 사람들 주변으로는 캐나다가 모이고라고 해서 우리 원래 미국과 캐나다가 국경이 좀 가깝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지형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인 거죠. 그렇죠? 미국 아래 캐나다 있고, 위로, 그죠? 미국 위로 캐나다가 있고, 자, 네팔은 인도와 짱이다. 이것도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지금 이 네팔과 인도,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은, 아무래도 지형적으로 좀 맞닿아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. 그쵸? 그래서 그런지 한국어 교육을 듣는 그 강의실에서도 좀 옆에 나란히 앉는다라는 거죠. 소란스럽고 질문이 많은 건 미국이나 호주고, 자, 여러분,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이런 국가의 관계에서 나름 좀 강대국들이죠. 그리고 말이 많다라는 거지. 이게 실제로도 그쵸? 실제 좀 국력이 강한 나라라는 거죠. 그에 반해서 베트남이나 라오스는 아무래도 말수가 적다라고 해서 이건 이제 반대로 실제로는 좀 국력이 강하지 않은 나라인 거죠. 약소국인 거잖아요. 그쵸? 그게 한국어 강의 시간에도 드러났다는 거야. 그러면 이제 조금 내용이 전환이 돼요.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는, 자, 시적 대상이 한 명 나왔죠? 네팔 여자의 남편이래요. 그에 대한 지금 정보를 하나 주고 있죠. 그쵸? 자, 집사람 잘 부탁합니다. 라고 한국어도 유창한 네팔 사람이래요. 일주일에 2번 한국어 공부 끝나고 3시간. 그들의 유일한 데이트 시간이다. 남편은 한국에서, 아내는 네팔에서 3년을 보냈고, 남편은 불광동, 한국에 있는, 서울에 있는 지명이요. 아내는 영등포에서 또 그렇게 3년을 보냈대요.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좀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. 그러니까 부부가 떨어져서 지내온 시간이 굉장히 좀 길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. 일주일에 2번, 한국어 공부 끝나고 3시간이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. 자, 우리 시에서 반복은 운율도 당연히 맞지만 강조도 있잖아요. 그쵸? 자, 이거를 왜 반복하나 봤더니 이 화자는 안타까운 거죠. 그쵸?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2번밖에 없다는 거야. 그래서 화자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강조하고자 이걸 아마 반복을 했을 거다. 네팔 말이 한국말보다 아름다운 시간이다. 왜요? 그들이 네팔 말을 통해서 이제 좀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할 거 아니에요. 그쵸?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. 한마디로,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
화자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화자의 어떤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사실 화자가 뭔가 개입도 하지 않고 그냥 멀찍이 관찰하는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해요. 그래서 이 시가 관조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관조라는 거는 다큐처럼 이렇게 멀찍이 지켜보는 느낌인 거잖아요. 관조적인 성격이 대부분인데 마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화자의 감정선이 드러난다라는 거죠. 네팔 부부에 대한 네팔인 부부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죠. 그래서 이 부분이 관조적인 성격에서 조금 벗어나서 화자의 마음이 좀 투영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국제적인 어떤 역학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네팔인 부부에 대한 어떤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자, 다시 한번 읽어보고 질문 있으면 한번 정리해서 해봅시다.